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시고 어떤 생각들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답을 기다렸던 경제 부분,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이 검찰 개혁, 최근의 정치 상황, 이런 큰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경제 문제하고 비핵화 이 부문, 외교 안보 부문에 대해서는 차제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북한 비핵화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가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차분하게 경제 문제하고 또 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외교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정치 상황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검찰 개혁,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이런 인사 부분에 둘러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최근 시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제라고 할까요? 태제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는 다른 부분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문제다. 라는 얘기가 양식 있는 지식인, 양식 있는 소시민, 중산층 모두를 통틀어서 정말 적극적인 달빛 부분, 그분들만 빼놓고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문제다. 오늘 또 윤석열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보면서 그 말이 딱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이 문제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틀 속에서 가장 헌법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 규범, 법 질서를 갖다가 지켜야 될 대통령의 법 의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아니, 현직 판사가 영장을 심사하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판사가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 그 판결문에 써있는 그 범죄 혐의자 피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원의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마음의 빚이 있다. 범죄 혐의자, 범죄 피고인이 나중에 범죄가 확정되더라도 마음의 빚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때문에, 조국의 아들, 딸 때문에, 조국 가족의 특권과 특혜와 반칙과 불법과 편법과 온갖 누릴 것을 다 누린 그 조국 및 조국 가족 때문에 상심받고 상처받고 마음에 큰 억누름을 받은 수많은 우리 서민들, 중산층,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 그리고 그 학부모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그 마음의 상처는 대통령이 어떻게 위로하고 그 수많은 국민들한테는 마음의 빚이 없고, 죄질이 나쁜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조국이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까? 어디 이따위의 법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이를 잡아들여서 그렇게 아직도 분이 안 풀리십니까? 왜 그렇게 윤석열이를 못 잡아먹어서 정말 그렇게 뱅뱅 말 돌려가지고 그놈의 검찰개혁, 그놈의 검찰개혁. 아니 윤석열이 같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갖다가 차근차근 하는 검찰총장이 역대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나쁜 수사관행,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 그 다음에 피의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나쁜 수사관행, 이걸 갖다가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서 개선해가고 지금 그 성과로서, 아니 그 개선한 가장 이익을 본, 개선한 그 덕을 가장 본 사람이 바로 그 1호가 조국하고 조국 가족 아닙니까? 조국 가족 검찰 출두할 때 우리가 한 번이나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의 수많은 전직 대통령들 다 포토라인에 세워서 다 그렇게 했던 것 다 없애라고 그런 나쁜 수사가 관행이라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뭘 더 이상 검찰개혁? 자, 검찰의 기소권 공수처한테 줬지 않습니까? 검판사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한 8천여 명에 대해서 기소권은 검찰한테 뺏어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검찰 견제하려고. 그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수사권 조정? 경찰을 갖다가 10만 경찰을 갖다가 수사 지휘하는 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없애고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뭐 심야 수사, 그 다음에 밤샘 조사 다 없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 그 다음에 그 전에 문무일 검찰은 그 전에 정말 나쁜 그런 검찰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나쁜 사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눈물로 다 사죄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어받은 윤석열 검찰은 다 지금 하나하나 다 개선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압수수색 영장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국의 부인이 법무부장, 현직 법무부 장관 남편한테 전화 바꿔줘서 그 압수수색 나온 검사를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비난을 안 하고 윤석열 검찰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올라갔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윤석열 검찰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아니 윤석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안 받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민주적 통제를 확실히 받고 있어요. 오히려 검찰이 불필요한 외압을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바로 문재인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고, 바로 문재인 청와대 당인, 문재인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수많은 당직자들이 바로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압박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검찰로 낙인 찍고 몰아가고.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에게 훨씬 더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은요, 청와대 권력이 서슬시퍼런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여러 같은 갈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국민에게 비판받았던 수사 관행을 윤석열 총장같이 지금 고쳐나간 총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건 하나는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구만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 수사,
유재수 개인 비리, 유재수 비리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우리들 병원 이런 수사를 검찰이 하니까 왜 청와대에 관련된 내 청와대에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에 관련된 사건에만 열심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구만요. 난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도 엉뚱한 수사 얘기를 하니까,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이 맥락을 쭉 보면요, 이 숨은 뜻이 뭐냐면 왜 청와대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내 조국이 수사해서 저렇게 조국이 내가 후계자로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내 후계자 조국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 네가 이렇게 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분이 안 풀리고 하는데 또 울산시장 선거까지 하고 이렇게 하냐. 네가 나 죽이려고 그러냐. 너 그만둬라. 이거 아니면은 이런 그런 메시지가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나쁜 수사관행 다 고쳐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고 그 혜택을 갖다가 조국이가 받았고 조국이 부인이 받았고 조국이 동생이 받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7월 25일자 임명장 주면서 하락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못마땅해서 조국이한테 그 눈깔질을 하고 그 레이저 쏘면서 말입니다. 예? 이건 무슨 채찍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요 비겁하게 애둘러서 말하지 말고 윤석열이 목을 치세요. 차라리 그건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비겁하다는 거예요. 추미애시켜서 어떻게 징계해보려고요? 징계해보려다가 생각하니까 큰일 나게 생겼죠. 윤석열 목 쳤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윤석열이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 뭐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검찰청법 34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았어.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 1월 8일날 저녁 7시 반에 인사 발표하는 검찰 인사 지금 70년 헌정사에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뭐가 구려서 그렇게 부랴부랴 그렇게 합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죠. 그러고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 뭐가? 명단을 갖고라 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명단을 갖고라 했습니까? 여태까지의 이 검찰 인사의 관행이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이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인사 초안을 짜면 그것을 두 부를 합이 떠서 복사해서 한 분은 법무부 장관, 한 분은 검찰총장, 두 분이 한 분씩 갖고 그걸 갖다 각자 검토한 다음에 제3의 장소가 무슨 룸사롱입니까? 뭐 비즈니스 무슨 노래방에서 만난 줄 아세요? 법무연수원에 일산의 법무연수원이나 법무부 산하 그런 장소 그리고 시내에 있는 가까운 호텔에 비즈니스 룸 이런 데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참모들 데리고. 왜냐면 워낙 중요한 검사 인사, 장성 인사 이런 거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쭉 관행입니다. 관행. 아니 문무일 총장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조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대검의 검사장급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문무일 총장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누구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코미디요, 코미디. 본인이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 본인이 대통령 바로 엊그저께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이 아니고, 이번에 윤석열이가 한 거, 윤석열이 손발 자르라는 안을 갖다 딱 갖고 있다가 꼼쳐갖고 안 보여주고, 윤석열한테 그냥 막에나 의견 내라. 이것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거다. 명단을 갖고라고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은 여태 관행에 비춰서 명단을 주시면은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검찰의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항명이고 무엇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겁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면서 지난 검찰총장 때 2년 동안에 다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랑. 진짜 내가 한장할 일이요.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인사 검찰총장의 명단을 갖고라고 하는 것은 또 초법적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초법적 권한입니까? 검찰청법 34조에 명확히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그 명단을 갖고라는 건 초법적 권한이라고요? 그런 자의적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박상기 법무장관하고 문무일 총장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이나 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이나. 그리고 100번 첨부를 양보해서요.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무리였다 하더라도 그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거예요. 뭐냐? 사전에 윤석열 총장한테 이렇게 해야죠. 여태까지는 법무부의 안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미리 주고 했던 것이 관행이었는지 몰라도 이번부터는 그 관행이 내가 다음 규정을 만들 테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와서 의견을 좀 개진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검사 인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또 검사 인사에 대한 중요한 인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총장으로서 이번에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오. 법무부 장관 이런 형식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시오. 라고 지시를 했어야죠. 이래 앞뒤도 모르고 말이야. 어떻게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비겁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꼴보기 싫고 오난에 사무치면 조국이 내리친 윤석열이 그렇게 미우면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비겁한 행동 그만하시고 차라리 윤석열의 목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